이 유산균 제품을 선택할 때 프롤린의 첨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실제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에 프롤린을 첨가하면 이 유산균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우선 내산성은 프롤린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는 유산균의 생존율이 약 10에서 32%인 반면에 프롤린을 첨가하게 되면 이 유산균의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대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균의 생존율이 특히 10%에서 48%로 약 4배가량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반면에 내 담즙성에 대한 생존율도 이 프롤린을 첨가하지 않은 유산균은 생존율이 평균 14에서 23%까지인 반면에 이 프롤린을 첨가한 유산균은 17에서 48%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소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락토바실러스 메센테로이데스균의 생존율이 20%에서 48%로 2배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프롤린을 첨가한 유산균은 소장과 대장에서의 생존율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결과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자, 유산균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많이들 챙겨 먹어야지 하지만 또 물론 여기도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. 이지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어요?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요, 임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죠. 또한 어떤 그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을 때는요, 이 항생제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시게 되면 90% 정도가 사멸하기 때문에요. 약 복용 후에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뒤에 섭취하는 게 좋고요. 또 이 유산균들은 담즙이나 위산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복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랑 같이 슝 내려가도록 그렇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고요. 유산균을 공복 시에 안 드셨다고 해서 식후에 절대 드시면 안 되냐, 그건 아니고요. 식후에 드셔도 되고 공복 시에 드셔도 되는데 공복 시에 드시는 게 더 장 정착률이 좋겠다, 이런 말씀입니다.